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벙커모토의 고사장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자살 돌격이라고 해야 되나? 가미가제 일부 라이더 분들이겠지만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저도 많이 반성. 자, 오토바이 타면서 사람들한테 쌍욕 먹을 수 있는 꿀팁 10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진짜 따라하지 마세요. 진짜 쌍욕 먹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꿀팁입니다. 고막 파열 배기 소음입니다. 엄청 시끄러운 배기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오토바이 라이더 분들 입장에서는 튜닝 머플러 끼고 막 모토GP 소리, 4기통에 막 모토GP 막 이런 소리. 근데 이게 막 귀 찢어지죠. 천둥 소리가 납니다. 특히 사실 요즘에 데시벨 기준관에서도 얘기가 많은데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긴 하지만, 솔직히 기존에 기준치를 맞췄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배기음이 워낙 크긴 큽니다. 기준치에 합격은 했지만 그래도 큰 건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저도 예전에 튜닝 머플러를 꼈다가, 예전에는 이제 세나가 많이 보급이 안 되던 시절이라 투어를 가는데 친구랑 대화가 안 돼가지고 하도 시끄러워서, 이제 과거에는 세나가 없던 시절이라 신호 정지 때마다 멈춰서 동료들하고 이제 실드를 열고 수다를 떨다가 신호가 바뀌면 다시 출발하고 막 이랬는데, 옆에 있는 라이더랑 대화가 안 돼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래도 이 튜닝 머플러 많이 끼고 투어 많이 다녀보신 분들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튜닝 머플러를 끼고 동료랑 같이 주행을 하다 보면은 중간에 이 음파가 어떻게 이상하게 곡선이 맞아가지고 공명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게 좀 저음 머플러랑 조금 고음 머플러랑 같이 돌아다니면은 두 가지 음색이 만나면서 이상한 파장으로 변경이 될 때가 있는데, 이때 이제 고주파 같은 게 막 발생돼가지고, 그래서 더욱더 소리가 커져서 막 소리가 안 들리는 이상한 괴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쨌건 이 소리가 라이더 입장에서는 듣기 좋아하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 개 민폐인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행인들이나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정말 짜증나는 소리예요. 남자분들은 좋아할지 어떨진 모르겠는데 제가 들어도 시끄러운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일부 라이더분들은 불법으로 진짜 귀청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시끄러운 머플러를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배달 라이더분들이 요즘에 하도 막 시끄럽게 하고 다녀서 짜증난다 라고 말하지만, 제가 볼 때는 취미 라이더나 배달 라이더나 도찐 개찐이다. 저도 궁금한 게 있었는데, 시끄러운 머플러를 달고 다니면서 어떻게 소음 검사, 환경 검사 어떻게 이거를 합격을 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대부분 오너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검사 받으러 갈 때만 순정으로 갈아 끼고 가고 검사 받고 다시 불법 튜닝 머플러로 갈아 낀다. 왜냐면 길에서 잡힐 일은 거의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찢어지는 머플러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되는 핑계 중에 하나가, 이거 할리도 마찬가지인데, 할리도 너무 시끄러워요. 일부 할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부. 근데 이런 크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핑계가 있습니다. 나의 안전을 위해서. 오토바이가 머플러 소리가 시끄럽지 않으면 차들이 나를 못 보고 치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쌍팔년도에나 먹힐 얘기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구라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어지간히 천둥 소리 내지 않으면 요새 자동차들이 방음이 잘 되기 때문에 차 안에서 잘 들리지도 않는다. 그래서 큰 의미 없다. 그냥 그럴싸한 핑계로밖에 안 되니까. 듣기 좋은 정도 수준의 머플러 소리는 저도 그냥 나름 멋지게 들리긴 하는데, 정말 심각하게 찢어지는 소리 내고 다니시는 분들, 누가 봐도 저거는 환경검사 통과 못한다. 일명 천둥 머플러라고 그러죠. 이거 달고 다니시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달고 다니시는지 저도 진짜 궁금합니다. 그게 좋은 건가요 도대체? 아니면은
나는 미친놈이. 근데 물론 이 머플러 소리에 대한 짜증남은 사실 오토바이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동차들이 시끄럽기는 정말 미친듯이 더 시끄러운 차들 많습니다. 특히 뭐 이제 뭐 강남 쪽에 보면은 람보르기니는 어떻게 소음 규제를 통과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딱 봐도 불법이겠죠. 진짜 천둥 소리 내면서 다녀가지고 막 사람들이 밤에 잠을 못 자요. 사실 오토바이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소리로만 따지면. 오토바이는 귀염둥이 수준인데, 근데 빈도수로 따졌을 때 특히 배달 오토바이들이 시끄럽게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많이 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욕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다. 참고로 욕을 덜 먹기 위해서 하나 얘기를 드리자면, 배달 오토바이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소리의 크기로 따져보면은 레저용 수입 비싼 바이크들이 소리는 훨씬 큽니다. 고막이 찢어질 확률은 꽤 높아요. 다만 배달 바이크가 안 좋은 이미지에 한몫을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자주 마주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꿀팁은 정지선 위반입니다. 차들은 어지간하면 정지선을 지키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횡단보도로 밀고 들어가 버리면은 보행자들한테 어마어마한 민폐를 끼칠 수 있고, 진짜 막 발로 차고 가는 경우도 있고 이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들은, 그리고 몸집이 크잖아요.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정지선을 그래도 지키는 편입니다. 물론 차도 양아치들이 있어요. 신호정지선 개무시하고, 그래도 차는 조금 덜하다. 하지만 이상한 놈이 없는 건 아니다. 그냥 비율로 따져야 될 겁니다. 근데 오토바이는 거의 다 안 지키는 경우가 너무 많다. 특히 이제 왜 더 안 지키냐면, 차들이 신호정지를 하고 대기를 하고 있을 때 오토바이들은 그 차간 주행을 해서 제일 앞으로 볼볼볼볼볼 차와 차 사이로 기어 나가서, 당연히 제일 앞에 있는 차가 정지선 앞에 섰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더 앞으로 나가려면 그 차 앞으로 정지선을 넘어서 튀어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면은 대부분은 정지선을 뚫고 나가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레벨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좀 양심이 있는 라이더분들은 좀 찔려서 최대한 정지선을 걸치는 분들이 있고, 반대로 아예 그냥 뭐 모르겠다, 개샹 마이웨이다, 나는 그냥 될 대로 되라, 오늘만 산다, 난 도로 교통법이고 나발이고 모르겠다, 나는 마이웨이다, 이런 분들은 그냥 대놓고 횡단보도 중간에 그냥 배째라로 서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지나가는 행인들이 부딪히면서 지나가죠. 다 쌍욕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뒤에 서 있는 차들도 모두 쌍욕을 하게 돼요, 속으로. 제발 그런 짓은 하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은 평소 도로 주행에서 가장 오토바이에 대한 인식을 안 좋게 만들고 쌍욕을 먹을 수 있는 가장 쉽고 편한 꿀팁 중에 하나다. 특히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 정말 바이크를 싫어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건데, 왜냐면은 차들은 그런 짓을 못 하는데 줄을 서 있죠. 이게 횡단보도에서는 뭐 그러려니 하는데, 예를 들어 이게 뭐 좌회전 신호나 또 사거리 신호 정지에서 차들이 줄을 쫙 서 있는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차들은 지금 전부 거기 빠져나가겠다고 좌회전 받겠다고 줄줄이 열차놀이 줄을 서 있는데, 근데 오토바이는 그걸 무시하고 제일 앞으로 기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정지선까지 위반하면서. 그러면은 뒤에 서 있는 차들 입장에서 정말 열받죠. 한두 대입니까? 수십 대가 서 있는데 오토바이가 끼어 들어가는 걸 보는 순간 뒤에 있는 수십 명의 운전자들이 다 쌍욕을 한다. 그래서 사실 그런 짓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오토바이 타면서 그걸 안 하면 많이 답답하긴 할 거예요. 그래도 오토바이의 이 인식 개선과 사람들의 안 좋은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그런 짓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걸 지키면서 권리를 주장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땐 세 번째 꿀팁, 비상등 칼치기 시공입니다. 비상등을 항상 켜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자동차들은 어지간하면 이런 짓을 안 하거든요. 차 운전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차들은 이렇게 운전했다간 진짜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정말 개념 없다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것도 빈도수로 따졌을 때 배달하시는 분들이 유독 심합니다. 레저용 바이크는 이걸 안 하는 건 아닌데 레저용 바이크에서도 종종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배달 오토바이는 거의 90%가 다 이걸 한다. 비상등을 켜고 그냥 24시간 주행을 한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당연히 비상등을 켜면은 눈에 잘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뒤에서 차들이 나를 치지 않도록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비상등을 켜고 다니겠다 라는 핑계를 대시는데 이것도 말 같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운전자들 입장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들한테도 위협이지만 자동차 운전자들 마찬가지예요. 정말 피곤하게 만드는 주행 방식이에요. 방향지시등은 원래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내가 차선을 바꿀 때 신호를 보내니라고 켜는 건데 이거를 갖다 비상등을 그냥 켜고 차선을 바꾼다는 거는 사실상 내가 왼쪽으로 튈지 오른쪽으로 튈지 난 모르겠으니까 님들 알아서 피하시던가 알아서 하쇼, 이런 주행 스타일인데 사실 제정신이라고 보긴 힘들어요. 그리고 이 행동이 뒤에서 보면은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놈이 왼쪽으로 튈지 오른쪽으로 튈지 아니면 그냥 가운데로 갈지 이거 무슨 뭐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건 마치 도박사들이 고도의 심리전을 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자, 내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아니면 그대로 갈지 맞춰보겠는가? 카이지도 아니고 무슨 갬블러입니까? 이걸 어떻게 맞춰? 하지만 이런 바이크가 여러분 앞에서 비상등을 켜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고도의 심리전 게임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상대방의 목숨을 건 심리전 배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운전자들이 긴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비상등을 켜고 가는 스쿠터 배달 바이크가 있으면 저도 겁나요. 저도 오토바이 타건 차를 타건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놈이 지금 갑자기 내 차선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브레이크에 발을 미리 슬쩍 대고 있어야 돼요. 여차하면 서야 되니까. 그래서 자타공인 공공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거,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키는 거 오케이, 좋아요. 차선은 바꾸지 말아라. 제발 민폐를 적당히 끼쳐라. 가뜩이나 바이크 욕먹는데 제발 더 욕먹게 좀 하지 말아라. 배달 바이크 타시는 분들한테만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바이크 타는 분들 통틀어서 혹시라도 이제 잘못 알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비상등을 켜는 건 좋다. 다만 차선 바꿀 때는 비상등을 끄고 깜빡이를 넣고 차선을 바꾼 다음에 다시 켜라. 그러면은 아무도 욕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 뭐 안전을 위해서 나는 그래도 켜야 되겠어요. 이거 안 켜면은 위험해서 안 돼요. 눈에 띄지 않으면 트럭이 밟고 갑니다. 저는 변사체가 되기 싫습니다. 요런 핑계 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항상 제가 하는 얘기, LED 다세요. LED.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LED 달면 불법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차선을 바꿀 때 비상등을 켜고 차선을 바꾸는 것도 애초에 불법이고요. 그렇게 법을 지키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 좋습니다. 모범시민 아주 좋고요. 당연히 지키면 좋죠. 그런 분들한테 또 제가 드리는 꿀팁, 헬멧이나 몸에 부착하는 LED 다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꿀팁입니다. 폭주족이 많다. 물론 자동차 폭주족도 있어요. 근데 자동차로는 진짜 어지간하면은 폭주족이 거의 없습니다. 미친 척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근데 이제 오토바이에 비할 바는 아니다. 폭주족은 역시 오토바이로 해줘야 제맛이다. 요즘에는 덜하긴 하지만 3.1절에 폭주족들이 퍼레이드를 하고 경찰을 놀리고 막 이런 흑역사가 있죠. 근데 지방에서는 아직도 하더라고요. 서울에서는 솔직히 요즘에 안 합니다. 어지간하면 안 합니다. 실제로 폭주를 띠는 친구들은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웬만하면은 폭주는 띄지 맙시다. 근데 요즘 어린 친구들은 솔직히 뭐 이것도 서울 기준이긴 한데 폭주를 좀 쪽팔린다고 잘 안 뛴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냥 자동차로 폭주를 뛴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서울에서는 제가 볼 때 요즘 폭주족은 짱깨 오토바이나 예전엔 VF 폭주족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그런 폭주족은 없고 제가 볼 때는 모타드입니다.
특정 장르를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번호판 안 달린 모타드 떼거지, 그리고 이제 천둥 머플러 모타드, 이 친구들이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요즘에도 서울에서도 라이딩을 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요분들이 특이하게 갱스터라는 거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자칭 갱스터다 뭐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를. 근데 제가 볼 때는 총을 쥐고 있지 않아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총을 쥐면은 더 완벽해. 자, 5번째 꿀팁은 갓길 주행입니다. 자, 이 갓길 주행이라는 거는 알겠지만 바이크 타시는 분들의 기본 소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는 갓길로 가질 못하죠. 오토바이는 원칙적으로는 갓길로 주행을 하면 안 된다. 근데 부피가 작기 때문에 자전거랑 뭐 얼추 폭이 비슷하잖아요, 오토바이는. 물론 이제 대배기랑 빼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차가 아무리 막힌 정체된 도로에서도 오토바이가 빨리 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갓길 주행을 하기 때문이다. 근데 대부분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이 장점 때문에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출퇴근이라거나 시간을 갖다 아껴야 되는, 특히 뭐 배달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택배 쪽 퀵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사실 갓길 주행을 안 하면은 원하는 시간에 배달 못 합니다. 특히 뭐 이제 회사 대 회사 간에 서류 같은 거 급하게 보내거나 이래야 될 때 택배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퀵으로 쏴야 되죠. 뭐 막 방송국에서도 급하게 어떤 뭐 영상물 같은 걸 보내거나 할 때 바이크가 아니면 절대 목표 시간 내에 배달 못 합니다. 근데 당연히 불법이 맞고 자동차 입장에서 일단 쳐죽일 놈들로 보일 수밖에 없고, 또 자전거 타는 입장에서도 갓길 주행을 자전거가 하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같이 갓길을 주행하면서 자전거를 또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욕을 먹을 수 있는 행동이니까 원래 하면 안 된다. 아무 생각 없이 갓길 주행 하시는 분들은 원래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 갓길 운전을 해야 되냐, 정말 급한 문서를 배달해야 되는데 제한 시간 내에 가야 된다, 이런 특수 미션이 떨어진 경우에는 당연히 돈 받고 해야 되니까 미친듯이 달려야겠죠. 그렇다고 제가 그걸 뭐 하라고 조장할 수는 없겠지만 저라면 그런 상황이면 할 것 같습니다. 이 돈과 회사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또는 한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일이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해야 되냐, 뒤에서 킬러가 따라온다거나 쓰나미가 밀려온다, 빨리 가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이면은 갓길에서 전속력으로 달리십시오. 내 목숨이 소중하니까. 자, 6번째 꿀팁은 차간 주행입니다. 차와 차 사이로 달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요것도 오토바이만 할 수 있는 엄청난 꿀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차들이 신호에 걸려서 모두 서 있는 경우에 차 사이로 볼볼볼볼 기어가서 제일 앞쪽으로 정지선을 넘어서 차 앞에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위반을 하는 거죠. 차간 주행도 사실은 법으로는 없다고 하는데 좀 불법에 가까운 냄새가 납니다. 근데 아직 처벌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은 없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라고 하진 않는데 여러 운전자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단 차들 입장에서는 아니 쟤는 뭔데 새치기 하냐, 남들 다 줄 서 있는데 왜 사이로 삐짓고 나와가지고 우리보다 앞에 서 있냐, 아 킹받네, 확 그냥 밀어버릴까, 열이 받는 거는 이해합니다. 저도 바이크 타기 이전에는 버스 타고 이러고 있는데 오토바이들이 삐질삐질 앞으로 기어 나와 있거나 막 이러면은 왜 쟤네는 자꾸 새치기를 하지?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실제로. 하지만 뭐 밀어버려야겠다 이런 정신나간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 행여라도 그런 말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뭐 킬러세요? 물론 이 차들이 멈춰 있을 때 차간 주행이라는 거는 사실 차들한테도 뭐 위협은 안 되고 사고 날 우려도 크게는 없습니다. 그냥 보기에 얄밉고 좀 짜증이 날 뿐이지. 근데 사실 이거는 차간 주행 중에 귀염둥이에 해당되는 거고요. 정말 위험한 차간 주행은 주행 중에 일어납니다. 특히 고속으로 차들이 막 달리고 있는데 그 사이를 같이 달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거는 정말 제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긴 합니다. 제가 바이크를 타지만서도 이건 정말 미친 짓이에요.
솔직히 막 트럭과 버스 사이에 막 같이 나란히 달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트럭이나 버스 운전자가 잠깐 운전 조금 잘못하거나 깜빡 졸거나 이래가지고 옆으로 조금만 움직이면은 바로 오토바이가 바이크에 말려 들어가서 이토준지 우즈마키가 될 수 있으니까 변사차가 될 수 있다. 제가 보기가 무서워요 진짜. 그 다른 차들이 절대로 그대로 똑바로 달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도로에서 심심해서 그냥 잠깐 좌우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차들 입장에서도. 근데 그 사이를, 그것도 고속으로 막 그렇게 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란히 막 너무 사이가 좋아, 차와 차 사이에. 이거는 약간 동물의 왕국의 시각으로 본다면은 쥐새끼 한 마리가 하마랑 코끼리가 달리고 있는데 그 사이를 같이 쥐새끼 한 마리가 달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아시죠? 사이에서 짜부돼서 터집니다. 절대 이런 행동 하시면 안 돼요. 고속으로 달리거나 막 이럴 때는 웬만하면 진짜 차간주행은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차간주행을 하는 분들은 사실 시한부 인생에 가깝다. 언제 변사차가 될지 모른다.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차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바이크를 타는 라이더 입장에서도 내 옆에서 차간주행으로 끼고 들어오면은 저 역시도 깜짝 놀래고 불안해요. 그리고 이게 말이 차간주행이지 사실 차간주행 겸 거의 동차로 추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달리고 있는데 뭔가 이상해서 잠깐 옆을 쳐다보면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바로 옆에 갑자기 오토바이가 없었는데 같이 나란히 달리고 있어, 아저씨가. 누구세요? 정말 깜짝 놀라서 저도 핸들을 막 놓칠 뻔한 적이 있어요. 뭐 위협적이라서 깜짝 놀란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귀신을 보고 깜짝 놀란다는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분명히 내 옆에는 차나 오토바이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별 생각 없이 내 옆을 봤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한 대 있어. 이거 얼마나 깜짝 놀라는 일이에요. 제발 차간주행은 자제하시라. 만약 본인의 피지컬이 트럭 사이에 낑겨도 쥐포가 되지 않을 정도의 자신이 있는 분들은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7번째 꿀팁은 대망의 인도주행.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매력있는 욕 처먹기 좋은 꿀팁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요거는 정말 보행자들 입장에서 아주 짜증나는 그런 행동이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차들은 별로 신경 안 써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차한테는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오토바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일반 시민들이 오토바이를 정말 개쓰레기로 보는 행동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토바이는 다시 얘기 드리지만 인도에 올라가시면 안 돼요. 이게 어디 쌍팔년도 때나 하던 행동이지, 옛날에는 인도주행을 밥 먹듯이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진짜 90년도 초반 요런 때는 개나 소나 인도주행을 다 했어요, 오토바이들이. 근데 뭐라고 안 했어, 사람들도. 왜냐면은 버스에서 담배 피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때는 80년도 90년도 요런 시절은 사실 거의 한국이 매드맥스였기 때문에 약육강식, 적자생존, 서바이벌이었습니다.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그렇게 욕을 안 먹었어요. 근데 요즘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인도주행을 한다는 거는 거의 머리에 총 맞은 말 그대로 인도입니다. 사람 인자, 차가 다니라고 만든 길이 아닙니다. 물론 레저용 바이크 타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덜 하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레저용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인성이 좋아서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빈도수의 문제입니다. 레저로 타시는 분들은 시간에 덜 쫓기지만 생업으로 배달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시간에 많이 쫓기기 때문에, 이게 가장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오토바이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 입장에서 아주 그냥 오토바이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데 1등 공신이다. 라이더인 저도 짜증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제발 이런 것은 좀 자제해달라. 하지만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저 같아도 아마 시간이 없고 한 푼이라도 더 벌려면은 인도를 겁내 달려야 될지도 몰라요. 제가 지금은 배달 일을 안 하니까 이러고 있지, 솔직히 제가 돈이 달린 일이라면
글쎄 인도주행을 안 한다고 장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인도주행을 할 때 하더라도 제발 부탁드리는 거는 보행자들을 놀래키진 말아라. 그러면은 쌍욕 먹는다 진짜.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뭐냐면 인도주행을 할 때 미안한 티를 좀 제발 내라. 당당하게 하진 말아라. 여기서 하는 모든 꿀팁들에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신호위반을 하던 뭘 하던 본인이 미안한 줄은 알으라는 거예요. 최소한 미안한 척이라도 해라. 그래야지 덜 욕먹는다. 특히 인도주행 같은 경우는 보행자들한테 엄청난 위협 행동이에요. 이거는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랍니다 진짜. 특히 뭐 나이 드신 분들이나 여자분들은 더 깜짝 놀래요. 남자들보다 더 잘 놀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진짜 넘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본인이 깜짝 놀라게 했으면 최소한 잠깐 속도를 줄여서 죄송하다고 하고 가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도리다. 짐승 아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사람들이 짐승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과 이 이륜차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라도 결국에는 돌아오는 겁니다. 본인들이 똥을 싸지르면은 다 그게 본인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꿀팁은 자전거 빵빵이라도 다세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빵빵빵빵 울리고서 또는 이제 벨이라도 달아서 자전거 벨이라도 달아서 앞에 사람들이 놀랄 것 같으면은 벨이라도 한번 튕겨주고 가시라는 거예요. 물론 불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라면 그렇게라도 해라. 자, 8번째 꿀팁은 속도 위반입니다. 이것도 참 할 얘기가 많은데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본인이 속도 위반을 하는지도 모르는 분들, 또 한 분들은 오토바이의 장점을 이용해서 일부러 속도 위반을 하시는 분들. 결국에는 알고 하냐 모르고 하냐, 중요한 거는 어쨌건 둘 다 한다. 이 속도 위반이라는 게 자동차들도 당연히 해요. 이거는 솔직히 뭐 오토바이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게, 도로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규정 속도 지키는 차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오히려 실제로 30km 도로에서 정확하게 30km로 달려버리면은 뒤에서 빵빵거리고 똥침 놓고 난리 납니다. 변사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도로의 현실입니다. 기본적으로 과속을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정글이에요. 사실 7, 80년도도 강자만이 살아남는 세계이긴 했지만 매드맥스였지만, 지금도 한국 도로는 매드맥스입니다. 약육강식이에요.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 도로입니다. 한국 도로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면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 오히려 여유롭다. 근데 오토바이 라이딩 영상에 속도계를 안 가리고 그냥 노출을 시켜버리면은, 뭐 예를 들어 30km라고 바닥에 써있는데 35km로 달렸다, 31km 막 30km만 넘어가면은 아유 저놈 그냥 과속을 해버렸네, 아유 신고해야지, 신고해서 상품권 날려드려야지,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심판한다 나쁜 놈, 막 이러고 신고하겠다고 막 댓글 달고 실제로 신고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차나 오토바이를 그것도 아니지, 그냥 면허가 없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누가 봐도 30km 도로에서 100km 이상 막 200km로 쏘고 있으면 그거는 뭐 자수해서 광명 찾자. 자동차 운전자들이 사실 바이크를 괜히 욕하니라고 더 싸잡아서 욕을 하거나, 자동차나 오토바이 운전을 안 하시는 일반인들 입장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왜 괜히 오토바이만 속도 위반을 한다라고 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동차도 똑같이 위반은 합니다. 다만 오토바이가 더 욕을 먹는 이유는 자동차보다도 더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왜 더 많이 하느냐, 바로 카메라에 안 찍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거 잡겠다고 후방 카메라 설치한다고 그러죠. 뭐 이거는 뭐 라이더든 자동차든 둘 다의 업보입니다. 과속을 하는 차들의 업보인데, 자동차 입장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과속한다고 욕하는 이유는 나는 걸리는데 오토바이들은 안 걸린다. 나는 단속 카메라가 있으면은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물론 이제 눈 가리기 아웅이에요. 거기서만 속도 줄이고 차들도 카메라 지나가자마자 다 과속합니다. 근데 오토바이는 그 짓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카메라가 있던 없던 오토바이는 계속 과속을 할 수 있고 찍히지 않으니까. 차들은 과속을 하다가도 카메라가 있으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벌금 내긴 싫잖아요. 어쩔 수 없이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도로를 달리다 보면 차들은 과속을 했다가 눈치 봤다가 과속을 했다가 눈치 봤다가 이렇게 해야 되지만, 오토바이들은 눈치를 안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과속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거는 까놓고 얘기해서 차들이 열받아서 욕하는 거다. 아니 이거 저놈들은 계속 과속하고 나는 감시 카메라에 걸리니까 과속도 못하고 어우 킹받네. 다만 그거 외에도 규정 속도를 지키는 차들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차들도 과속을 하는 정신 나간 친구들이 있지만, 그래도 자동차들은 평균적으로 볼 때는 심하게 과속을 안 합니다. 어느 정도 살짝 과속은 하지만 뭐 60km 도로에서 한 100km 정도로 달리고 이런 건 있어요. 보통 도로에서 규정 속도보다 한 1-20km 더 밟는 거는 평범한 일입니다. 그거 가지고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운전을 안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암묵적으로 한 1-20km는 다 위반을 합니다. 근데 오토바이들은 1-20km 수준이 아니라 엄청나게 쏘는 분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오토바이 타는 분들 중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모르고 과속을 하는 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차를 안 몰고 오토바이만 타시는, 특히 어린 친구들이 그걸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도로에서는 차들이 자기보다 느린 걸로 착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차를 몰지 않고 오토바이만 타신 분들은 도로에서 차들이 왜 느린지 이유를 몰라요. 그 이유는 차들은 감시 카메라에 걸리기 때문에 그때그때 규정 속도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바이크보다 느린 거지, 여러분이 빠른 게 아니에요. 차들도 훨씬 빠릅니다. 그걸 모르셔서 자기가 차보다 빠르다고 착각을 하는 어린 라이더분들이 실제로 되게 많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차들이 멍청해서 느린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동차 운전을 해보니까 이래서 오토바이가 빠른 거구나. 9번째 꿀팁입니다. 횡단보도 주행입니다. 원래 횡단보도도 인도랑 비슷하게 사람이 건너가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중에 횡단보도를 사람인 척 위장을 하고 사람하고 섞여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쌍욕 먹습니다, 진짜. 수도권에서는 최근에 많이 사라지긴 했어요. 하도 이걸 많이 하다 보니까 보행자 입장에서도 너무 짜증이 나는 일이고, 그리고 자동차들도 보고 있으면은 도대체 저 새끼 머리에 총 맞았냐, 도대체 왜 이렇게 대놓고 위반을 하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요즘에는 분노 폭발로 자동차들이 블랙박스로 찍어서 바로 신고합니다.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배달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없고 아무래도 시간이 돈이다 보니까 서두르는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횡단보도에 행인들을 위협하면서 대놓고 가는 짓은 솔직히 내가 봐도 짜증난다. 이거는 이해해주고 싶다가도 열받는, 제가 작은 조언을 해드리자면 벌금을 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해야 된다. 나 정말 급하다. 이거를 내가 시간 내에 배달 못하면 지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중요한 물건을 배달하려고 신호 위반을 해야 되시는 분들은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유턴을 해야죠. 인류의 미래가 걸려있는데 어떻게 위반을 해야죠. 근데 할 때 하더라도 제발 너무 들어오지 말아라. 대놓고 사람인 척 하지 말아라. 누가 봐도 사람 아닌 거 티 나니까 제발 행인들 사이에 섞여서 돌지 말고 최소한 멀리 떨어져서 돌아라. 행인들 위협하지 말아라, 제발. 그렇게 하시면은 그나마 덜 욕 먹을 수는 있다. 최소한 행인들을 위협하진 않는다. 본인이 위반해서 딱지를 물 생각으로 하는 거라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시원하게 벌금 받으시고 시간을 절약하시면 됩니다. TT니까 이건. 근데 할 때 하더라도 행인을 위협하는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말아라. 자꾸 그 짓 하면은 바이크 인식이 너무너무 안 좋아진다. 바이크의 바자도 모르는 일반 시민한테까지도 쌍욕을 먹게 되니까 제발 그거는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요것도 요즘에는 아까 말했듯이 벌금을 하도 먹다 보니까 수도권에서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됐어요. 특히 이제 강남 쪽에서 벌금 안 맞으려고 오토바이에 내려서 횡단보도에서 끌고 갑니다. 원래는 시동도 꺼야 돼요. 원래 도로교통법 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시동을 키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까지 하는 분들은 거의 못 봤고요. 뭐 시동을 키고 밀어도 정말 양반이다. 이 정도만 해도 정말 사람들이 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요런 식으로 하시라. 자, 대망의 10위 마지막입니다. 불량한 비주얼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오토바이 탄다고 양아치인 게 아니에요. 티맥스가 사실 엄청 고성능 좋은 바이크는 맞는데 이게 어쩌다가 물론 바이크 타는 분들 중에도 착한 분들도 있지만 양아치 자동차라고 없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자동차도 똑같아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 자동차는 뚜껑이 있어서 잘 안 보인다. 해봐야 자동차들의 불량한 이미지는 보통 그 정도입니다. 뭐 창밖으로 침을 뱉는다거나 팔을 내밀고 담배를 딱 꼬라물고 담배꽁초를 밖으로 던진다거나 팔을 흔들흔들 담배를 손에 끼고 창밖으로 내밀고서 또 그 팔에 마침 문신이 돼 있어. 그러면은 누가 봐도 불량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저놈은 뭐 야쿠자도 아니고 무섭다. 건들지 말아야겠다. 근데 이런 경우는 그나마 차 밖으로 팔을 내밀고 이런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불량하게 노출이 되는 건데 자동차는 대부분 뚜껑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내밀거나 이러지만 않으면 사실 노출이 안 됩니다. 차 안에서 진짜 뭐 권총을 근데 바이크는 다릅니다. 모든 게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가 외부로 다 드러나 버려요. 똑같이 담배를 피고 똑같이 침을 뱉어도 더 잘 보인다는 거예요. 길 가던 행인들도 보게 되고 바이크 주변이나 뒤에 있는 차들이 보기에도 정말 불량해 보이는 비주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신호대기 때 오토바이를 타는 제가 보기에도 너무 불량해 보여요. 무서워! 아니 솔직히 눈을 못 마주치겠어요. 괜히 눈이라도 마주치면 특히 그 삼선 쓰레빠 벗어서 아구리 막 특히 복장 불량이 많죠. 물론 뭐 어떤 복장을 하고 차를 타건 오토바이를 타건 그건 자유입니다. 아, 여기서 또 오해하실까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나 드리자면 쓰레빠를 신고 반바지를 입고 뭐 나시를 입고 운전한다는 거 그 패션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패션은 형광 반바지 요즘엔 또 그게 인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 자유예요. 그건 패션이고 개인의 개성의 표현입니다.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런 복장을 비슷하게 하는 동료분들이라고 봐야죠. 비슷한 종족 내에 있는 분들이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법을 다 지키고 정말 건전하게 바이크를 타는데 패션이 똑같다는 것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패션이 왜 유행하는지는 저도 정말 궁금한데 아니 이건 솔직히 농담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뭐 그런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 댓글로 꼭 좀 알려주세요. 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어떤 장르에서의 유행하는 패션인 건지 아니면 어떤 지역에서 유행하는 패션인 건지 너무 궁금해. 혹시 이게 어떤 상남자의 징표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철저하게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기능성 옷일까요? 솔직히 모타드 장르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모타드를 타시는 분들 중에 일부 라이더가 될 수 있지만 유독 못난 짓을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 같이 그 장르가 욕을 먹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티맥스가 그런 식으로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티맥스 특유의 양아치 주행법. 어떤 면에선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나 어떤 본인들의 언행이나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항상 그걸 조심하지 않으면 욕을 먹고 공격의 대상이 되기 딱 좋습니다. 사실 차들이 더 뭐 건전하거나 멀쩡한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더 노출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동차 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오토바이 타는 분들만 좀 왜 이렇게 양아치가 많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봐도 물론 빈도가 좀 높은 건
사실은 맞다. 특히 배달하시는 분들은 여기 또 자꾸 또 배달 쪽으로 제가 또 엮어서 죄송한데, 배달이라고 하기보다는 스쿠터라고 부르겠습니다. 스쿠터 타시는 분들 중에 물론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건 제가 수년간 관찰을 했을 때 배달 라이더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레저용 바이크를 타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되게 불량해 보이는 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레저 바이크 중에서도 스쿠터가 유독 심해요. TMAX 포함입니다. 이게 더 왜 그러냐면은, 물론 뭐 레저 바이크 타는 분들은 배달 바이크 타는 분들만 욕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제가 볼 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은 스쿠터 장르에서 심하게 벌어지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매뉴얼 바이크 타는 분들 중에도 물론 그런 분들이 없는 건 아닌데, 근데 상대적으로 매뉴얼 바이크 타는 분들은 양손이 자유롭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리고 풀페이스를 또 많이 쓰시기 때문에 중간에 담배를 필 여유가 없습니다, 솔직히. 물론 뭐 퀵 전문적으로 하시는 프로 라이더 분들이나 배달 오래 하신 분들은 헬멧 풀페이스 써도 틈바구니로 담배 피고 뭐 통화하고 다 하시는 그 특수 신공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스쿠터 타시는 분들은 풀페이스를 많이 안 쓰는 것도 사실이고 불편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편하게 담배를 펴야 되기 때문에 풀페이스 안 쓰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배달 업종은 거의 스쿠터로 통일이 해버렸어요. 그래서 레저용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사실 복장도 많이 갖춰 입는 편이고, 그리고 헬멧도 풀페이스를 많이 쓰고, 매뉴얼 특성상 양손을 놓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뭐 신호 정지 중에 담배를 피거나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사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불량해 보이는 비주얼은 맞아요. 특히 이 풀페이스를 쓰면은 침을 뱉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뭐 내공이 있는 분들은 또 거기서도 침을 살짝 올리고 뱉으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그리고 물론 오해하실까봐 하나 더 추가로 얘기 드리자면, 오토바이가 담배를 핀다고 해서 불량하고 뭐 피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자동차가 담배를 피듯이 오토바이가 담배 피는 것도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담배를 피다가 꽁초를 집어 던지는 그런 라이더 분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제가 봤던 대부분의 라이더 분들이 담배를 피면은 꽁초는 버리고 갔어요. 한 20명에 1명 꼴로 깡통이나 옆에다가 재떨이를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분들은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분들. 어떤 분들은 또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한쪽에 이렇게 꽁초통이랑 한쪽에는 침 뱉는 통도 같이 갖고 다니시는, 시스템적으로 두 개를 채널을 분리한 거예요. 이거는 고도로 발달된 투 채널 멀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 드려야 돼. 환경미화 상 드려야 됩니다. 솔직히 얼마나 귀찮아요. 남들 다 버리고 다니는데, 남들 바닥에 침 다 뱉고 다니는데 개인적으로 통 들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처리하는 거, 이거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자, 그러면 끝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바이크를 극도로 혐오하게 만들 수 있는 꿀팁 10가지를 이야기해봤습니다. 물론 바이크 타는 입장에서 이걸 다 지키는 거는 현실적으로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걸 다 지키는 순간 바이크의 장점이 완전 날아간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지키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 이거를 다 지키는 라이더는 거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줄이려고 노력이라도 하시라는 겁니다. 갑자기 바꾸는 건 못하니까 저는 그 정도만 돼도 진짜 제가 엄청 영향력을 끼치는데 일조했다라고 뿌듯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